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던 세계적인 금융 컨퍼런스죠. 시보스 2015. 여기서 나온 아주 뜨거운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금융 인프라가 어떻게 변할지, 또 그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좀 깊이 있게 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시보스에서는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국제금융거래의 거의 중추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스위프트. 여기서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 원장 이걸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고요. 금융 시스템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오늘 이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금융혁신의 흐름, 여러분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시보스 2015 현장에서는 정확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시보스 2015에서 가장 큰 뉴스는 단연 스위프트의 발표였죠. 스위프트가 그동안 수십 년간 운영해온 기존 금융 메시징 인프라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공유 원장, 그러니까 쉐어드 레저 기술을 접목하겠다, 이런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부터 실험 중이다 이런 소식은 간간히 들렸었는데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그런 선언인 셈이죠. 공유 원장이라 용어는 들어봤는데 스위프트가 이걸 도입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뭔가 더 빨라지고 좋아지는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바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단 1초도 멈추지 않는 거죠. 24/7. 이런 즉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국가 간 송금하려면 중개은행도 여러 곳 거치고 또 각 나라 은행 영업시간, 시차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맞아요. 답답할 때 많죠? 네, 이런 불편함을 없애겠다는 거죠. 거래 규칙 확인하고 순서 정하고 이게 유효한 거래인지 검증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짜인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약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이걸로 디지털 금융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공식 선언인 거죠. 그리고 이미 시티, 도이체방크, JP모건 같이 한 30개가 넘는 글로벌 금융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이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같이 발표했습니다. 와, 365일 24시간 즉시 결제. 이거 정말 혁신적인데요? 근데 기존 시스템을 아예 다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방식인가요? 그 점이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기존의 국제 송금 시스템을 고속도로라고 한번 비유해 볼게요. 네네. 그러면 이 고속도로를 그냥 없애고 새로 싹 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디지털 전용 초고속 차선을 하나 더 내는 방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옆에 길을 하나 더 낸다? 네, 그렇죠. 기존 시스템도 그대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더하겠다. 이런 이중전약, 그러니까 듀얼 스택인 셈이죠.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걸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혁신을 도입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기존 시스템과 공존하는 길을 택한 거네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스위프트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주요 기관들 움직임도 있었나요? 맞습니다. 비슷한 고민 또 비슷한 움직임은 특히 유럽중앙은행, 22조, 유로 시스템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에서는 요즘 토큰화, 그러니까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다양한 자산들이 디지털 형태로 바뀌는 현상. 이게 너무 빨라지면서 오히려 통일성 없이 여러 종류의 디지털 자산이랑 시스템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러면 금융시장이 오히려 조각조각 나뉘는 파편화, 프래그멘테이션, 이게 심해질 수 있다. 이걸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오히려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럼 22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22 역시 일종의 듀얼 트랙 전략을 제시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서로 다른 시스템들을 임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 이런 솔루션으로 폰테스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아주 매끄럽게 소통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된 큰 그림이죠. 에피아라는 설계를 통해서 근본적인 상호 운용성, 그러니까 인터오퍼러빌리티를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건 결국 뭐냐 하면 22가 DLT, 즉 분산 원장 기술 기반의 중앙은행 자금 결제 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마치 도시교통망 개선할 때 좀 급한 구간은 임시 우회도로 폰테스 같은 이걸 먼저 놓고 동시에 전체 도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그런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에피아 같은 이걸 짜는 거랑 좀 비슷하게 들리네요. 단기 처방이랑 장기 비전을 같이 가져가면서 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줄이겠다. 이런 신중한 접근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이번 사이보스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게 있어요. 네? 그게 뭔가요? 바로 국제금융메시지 표준인 ISO 20022로의 전면 전환 마감일, 이게 2025년 11월 22일로 딱 못 박혔다는 점입니다. ISO 20022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 표준이요? ISO 2021은요. 단순히 메시지 형식을 통일하는 걸 넘어서요. 거래와 관련된 아주 풍부하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 설계됐거든요. 예를 들면 송금 목적이라든지 관련된 당사자 정보 같은 거를 훨씬 더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앞으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고 또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고객 확인, KYC 같은 규제 준수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위프트가 새로 도입하는 그 공유 원장 역시 이 ISO 2002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될 게 거의 확실하고요. 결국 미래 금융 시스템은 이 표준화된 데이터 위에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리고 이게 혁신의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스위프트는 공유 원장이라는 세기를 내고 22는 단기, 장기 계획으로 표편화를 막으려 하고 또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ISO 2002라는 표준이 깔린다. 야, 이거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큰 그림 안에서 오늘 주제인 스테이블 코인, 이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이나요? 혹시 소비자들이 막 직접 쓰게 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현재 금융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략은 앞단은 그대로 뒷단은 토큰화입니다. 앞단은 그대로, 뒷단은 토큰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앞단 프론트엔드라고 하면 여러분 같은 최종 사용자들이 직접 접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앱으로 송금하거나 카드로 물건 사는 경험. 이런 익숙한 사용자 경험 UX는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건 그대로. 네, 그렇죠. 갑자기 모든 결제 방식이 확 바뀌면 사용자들이 혼란스럽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뒷단, 백엔드, 그러니까 사용자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금융 시스템 내부, 여기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은행 간 자금 정산이라든지 금융기관끼리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 또 국경 간 대규모 자금 이동 같은 작업들 말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던 업무들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혹은 은행이 발행하는 토큰화된 예금, 아니면 더 나아가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같은 이런 토큰화된 돈을 활용해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거래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요. 객시성,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멈춤 없이 24/7 금융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결제 방식은 크게 안 달라지는데 그 돈이 오고 가는 내부 시스템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기술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뀐다. 이런 거군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접근 방식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그 ISO 2002 표준의 중요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표준은 구조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거래의 세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고객 확인, KYC, 국제 제재 명단 확인, 의심거래 보고 같은 규제 관련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토큰화된 돈이 규제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네네, 안전하게. 따라서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당분간은요. 일반 소비자들이 카페에서 커피값 결제하는데 직접 쓰이기보다는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잘 보이지 않는 백엔드 윤활유나 연료 같은 역할, 이걸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업 간 B2B의 대규모 대금 결제라든지 금융기관 간의 정산, 또 여러 나라에 걸쳐서 사업하는 기업들의 국경 간 자금 관리, 크로스보더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같은 분야에서 먼저 그 가치를 인정받고 활발하게 사용될 걸로 예상됩니다. 비유하자면 겉으로는 똑같은 자동차인데 딱 열어보니까 엔진이 완전 최첨단 하이브리드나 전기 엔진으로 싹 바뀌어 있는 것처럼요. 연비랑 성능이 훨씬 좋아지는 것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사용자는 큰 변화를 못 느끼지만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과 속도는 극대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강자인 스위프트랑 또 처음부터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성장한 크립토 네이티브 기업들, 이 사이의 주도권 경쟁이 엄청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스템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능력 경쟁, 여기서는 누가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거의 상호운용성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런데요, 스위프트하고 크립토 네이티브 진영은 각자 가진 무기나 강점이 좀 달라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각자의 강점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다를까요? 우선 스위프트는 뭐니 해도 전 세계 200개 넘는 국가 그리고 11,0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을 아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는 이 막강한 네트워크 효과, 이게 가장 큰 자산이죠. 여기에다가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금융 규제 준수 경험이라든지 분쟁 처리 노하우 같은 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번에 공유 원장 기술까지 성공적으로 잘 안착시킨다면 기존의 거래 추적 서비스, GPI를 통해 확보했던 투명성에다가 24/7 즉시 결제를 통한 속도까지 갖춘 그야말로 강력한 이중 스택, 듀얼 스택 모델로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 고객들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확장을 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 네트워크는 정말 무시 못하죠. 그렇죠. 반면에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크립토 네이티브 기업들은 개방형 혁신, 그리고 기술적 유연성, 이게 최대 강점입니다. 특정 기업이 주도하기보다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즉각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거래 비용이 저렴하고 특히 국경 간 송금 같은 데서는 최종 정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렇다면 크립토 네이티브 기업들에게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허들은 역시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 문제예요.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은행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안심하고 도입하려면 기존의 법규나 표준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특히 아까 계속 강조했던 ISO 20022 같은 표준 메시지 형식을 얼마나 잘 지원하느냐, 또 기존 시스템하고 매끄럽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또 규제 당국의 감독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죠. 결국에는 기존 금융의 표준과 신뢰, 이거를 새로운 온체인 기술의 효율성과 개방성과 누가 더 잘 융합시키느냐, 이게 이 경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될 겁니다. 단순히 그냥 기술 경쟁이 아니라 표준이랑 규제를 잘 끌어안으면서 혁신하는 능력의 경쟁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비유로 바꿔 말해볼까요? 네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다양한 블록체인 및 기존 시스템들이겠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공용어, 이게 ISO 20022 같은 표준이 될 거고요. 이걸 누가 먼저 능숙하게 익히고 널리 퍼뜨리느냐, 그리고 그 공용어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적인 통역 시스템, 이게 상호 운용성 솔루션이겠죠. 이걸 구축하느냐, 이런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유럽중앙은행의 그 폰테스 단기 브릿지랑 에피아 장기 통합 절작이 이런 상호 운용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주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다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2의 사례는 시장의 파편화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동시에 파일럿 프로젝트나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도입하는 아주 현실적인 로드맵을 보여주는 거죠. 당장 모든 걸 바꾸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 또 스위프트와 ECB의 움직임,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 그리고 상호 운용성 경쟁 구도, 이걸 다 종합해 볼 때 만약 우리나라에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설계하고 도입한다면 어떤 점들을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이 사이보스 2025의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질문 주셨네요. 사이보스 2025에서 나온 여러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이걸 한 3가지 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가지요? 첫째는요, 사용처, 유즈 케이스 설계입니다. 기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도대체 어디에 쓸 거냐 하는 점이거든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앞단은 그대로 뒷단은 혁신, 이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최종 사용자가 접하는 앞단에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아니면 기존 카드 결제망과의 연동, 이런 걸 통해서 익숙하고 편리한 UX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익숙한 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 뒷단에서는 토큰화된 원화 유동상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기존 시스템으로는 좀 어려웠던 주말이나 야간의 기업 간 대금 결제라든지 실시간 해외 송금 정산, 또 증권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 토큰의 STO 거래의 즉시 결제 같이 명확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테스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 시연에 그치지 않고요.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그런 사용처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규제 및 감사 요건 연동,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인티그레이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돈이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 AML,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고객 확인, KYC 같은 아주 엄격한 금융 규제를 당연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국제 표준인 ISO 20022를 염두에 두고 데이터 구조를 짜고 관련 규제 요건들을 시스템 작업 흐름, 워크플로우 안에 아예 내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조건, 위험고가 거래라든지 의심 거래 패턴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거나 보고하는 기능, 또 감독 당국이 실시간으로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시스템 자체에 탑재해야 하는 거죠. 이걸 내장된 감독 또는 서비스로서의 규제, 레귤레이션에서 서비스 이런 개념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규제를 단순히 외부에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 기술적으로 그냥 녹여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양한 디지털 화폐와의 연결성 확보, 즉 브릿지 거버넌스입니다. 미래에는 아마 민간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거고 은행이 발행하는 토큰화된 예금도 있을 거고 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까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공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특정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하려면 다른 형태의 디지털 화폐들이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도 원활하게 연결되고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다리, 브릿지 역길의 기술과 거버넌스 체계를 처음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도 아까 22의 폰테스, 단기 연결, 그리고 아피아, 장기 통합 같은 듀얼 트랙 전략을 참고해서 단기적인 상호 운용성 확보 방안과 장기적인 통합 로드맵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용처 발굴, 규제 내재와 그리고 연결성 확보, 세 가지가 정말 삼박자를 딱 이뤄야 성공적인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매력적인 사용처, 유스 케이스, 그리고 안정적인 유동성, 리퀴디티, 마지막으로 원활한 상호 융용성, 인터러퍼빌리티, 이 세 가지 요소를 그냥 따로따로 접근할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설계하는 그런 총체적인 접근 방식,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보스 2025 컨퍼런스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둘러싼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와 미래 전망,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까지 정말 알차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딱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논의를 좀 정리하자면요. 스테이블 코인은 당분간은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그런 전면적인 화폐라기보다는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백엔드 엔진 혹은 유동성 공급원, 이런 역할로서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제금융 표준을 주도해온 스위프트가 공유 원장 도입을 공식화했다는 것은 전통 금융 강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포용하면서 다양한 결제 시스템들을 표준화된 틀 안으로 통합하려는 그런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중요한 시작점이군요.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논의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때도 단순히 기술적인 구현, 여기에만 너무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오늘 강조했던 세 가지 축 있죠. 실질적인 사용처 발굴과 그에 맞는 UX 설계, 규제 준수를 내재화하고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화폐 및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확보 전략,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설명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과 미래 금융 시스템의 변화라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걸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각자는 또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점이나 더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